자, 이제 정석 10장입니다. 10장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2)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특히 1학기 수학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중학교 때 아이들 보면 방정식은 방정식이고 부등식은 부등식이고 함수는 함수, 이렇게 좀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전부 다 한 집안 식구다. 결국은 하나로 통일된다. 그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챕터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 해볼게요. 방정식, 그러면 목표가 뭘까요? 방정식의 목표는 근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방정식의 목표는 근이에요, 근.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프예요.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입니다. 그럼 도대체 2차 함수를 그림을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근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이런 거죠.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죠. y는 식의 모양이, 함수는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그러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이게 2차 함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이게 바로 요 녀석이라는 거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럼 2차 방정식은 뭐예요? 이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죠. 그런데 이 2차 함수 중에서 y자리가 0이 되는 녀석은 누구냐? 그럼 y자리가 0이 된다. y는 0이 의미하는 게 누굽니까? y는 0, 바로 x축입니다. 이 그래프가 x축이 바로 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y는 0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래프를 뭐 한 거냐? 연립한 거예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여기 봐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와 y는 0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연립을 한 거예요.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 연립방정식의 해, 그럼 항상 뭐예요? 떠올라야 되는 게 교점입니다. 교점. 그러니까 바로 2차 함수가, 그래프가 y는 0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점하고 이 점, 얘가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값,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만, 그럼 만약 이렇게 생기면요? 이러면 이제 중근이 되는 거겠죠.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요. 접하는 거예요. x축에 접하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x축하고 안 만날 수 있죠. 즉 x축과 안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허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언제냐?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고,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판별식이 0일 때를 말하는 거고, 실근을 갖지 않은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는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는 거다. 이걸 연결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까지 들어오느냐?
2차 부등식까지도 얹을 수가 있어요. 사실 뭐 뒤에 나올 얘기지만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나왔어요. 이 그래프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근이 알파, 근이 베타라는 얘기는 이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만약에 부등식 a의 물론 지금 우리 이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은 전부 다 아래로 볼록 즉 a가 양수일 때를 가정하고 있어요. 전부 다 a의 x-알파, x-베타 여기에다가 y는 이렇게 쓰면 당연히 이게 2차 함수 그래프가 될 것이고 는 0 그러면 그것이 x축과 만나는 값이니까 알파 베타라는 근이 될 거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다 이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의 x-알파, x-베타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0보다 작을 때가 언제냐? 0보다 작을 땐 바로 0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아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해는 x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동안은 인수분해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사익 구간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림을 보고서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다가 되면 당연히 이게 0인데 0보다 크다면 0보다 큰 쪽하고 0보다 큰 쪽이 되죠. 그럼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고 알파보다 따라서 x는 알파보다는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는 크다 이렇게 바깥 구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2차 함수란 녀석과 2차 방정식이란 녀석과 2차 부등식이란 녀석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녀석들이 아니라 다 한 가족 한 식구다. 한 가지 얘기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이 얘기구나. 10-1번. 포물선이 3개가 있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그리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그리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1번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밑줄 x축과 만난다. 일단 최고차 한계수는 전부 다 1, 1, 1 중요한 건 양수네요. 셋 다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만난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x축과 만나는 건 서로 다른 두실근도 만나는 거지만 사실 중근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서로 다른 두실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근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그럼 첫 번째 우리 편의상 2가 있죠? 4분의 d1 뭐 이 정도 할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첫 번째에서 나오는 녀석은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얘는 그냥 d로 해야 되겠네요. d2 짝수근의 공식은 아니에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녀석이 만나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a-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건 바깥 구간이 됩니다. a는 4 이상 또는 a는 0 이하. 자, 이제 빨간색입니다. 세 번째 것. 역시 짝수 판별식 4분의 d3라고 쓸게요.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2A 제곱 A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이 X축과 만나려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싸! A제곱인데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던져. A제곱.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 던져. 플러스 A. 1, 5, 6 던져.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동그라미 칠게요. 모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모두 만족시킨다. 그럼 바로 교집합이 되는 거죠. 겹치는 구간. 1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이건 좀 높이를 높여야죠.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지막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이다. (3층) 그래서 1층, 2층, 3층이 모두 있는 영역은 최종 정답 A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다. 이렇게 해주면 1번이 풀리는 겁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느냐? 2번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아까는 모두에다 동그라미를 쳤죠. 이번에 우리가 동그라미 칠 건 적어도 하나. 자, X축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썼는데 모두 만나는 건 교집합, 적어도 하나는 건 뭐가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무거나 하나라도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합집합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재활용할게요. 자, 이 그림 재활용할게요. 합집합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표신된 영역이니까 2 이하는 다 되죠. 4 이상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A는 2 이하이다 또는 4 이상이다. 요렇게 답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1번에 1번, 2번은 1번 풀면 2번은 재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림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교집합이냐 합집합이냐 요게 되게 중요한 거겠지. 10-2번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고 있어요. fx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밑줄 칠게요. 2차 함수라고 선언도 해줬어요. 자, 그랬을 때 1번 방정식 fx는 1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겠느냐? 1번 fx는 1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겠느냐? 얘는요 두 개의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는 y는 fx, y는 fx는 이 그래프죠. 하나는 y는 1. 즉 이게 y는 1이잖아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 y축, 여기가 0이 되잖아요. 여기가. 요 점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1을 그었어요. 그러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이거 알파 베타 각각 구할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죠.
쉬워요. 왜 쉽냐?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칭축이 존재하거든요. 좌우 대칭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대칭이에요? 마이너스 1과 3의 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축은 x는 1이에요. 근데 x는 1이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림 봐라.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똑같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정 가운데도 1이란 얘기예요. 알파 베타의 정 가운데가 1이면 알파 베타의 정 가운데란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이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쉬워요. 2번 여기다 쓸게요. 2번 그렇다면 f의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의 합과 곱을 좀 구해줄래? 와우, 이거 앞선 센 숙제할 때 나왔던 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fx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죠. fx는 0의 두 근이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뭐예요? 바로 x죠. 그 x가 마이너스 1하고 3이에요. 요 x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과 3이에요. 다음 이번엔 f의 x 플러스 2가 0이에요. 그죠? 그것의 두 근이라고 하면 얘입니다. 요 x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x가 두 개가 있대요. 그럼 이 x를 x1, x2를 말하는 거예요. x1하고 x2. 이해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x1 플러스 x2를 하나 구해보고 x1 곱하기 x2를 구해봐라.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 자리가 누구예요? 이 자리가 x 플러스 2 자리가 누가 들어가던 자리? 아까 x가 들어가던 자리죠. 요거 대신에 얘가 들어갔죠. 얘가 누구예요? 바로 마이너스 1, 3이죠. 아까 했던 대로 요 자리가 마이너스 1 아니면 3인데 그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간 거예요. 아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x1 플러스 2인 거고 3이라고 하는 것이 x2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 봤더니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근합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두근 곱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두근합은 마이너스 2, 두근 곱은 마이너스 3. 정답은 이렇게 두 개를 구해내는 겁니다. 끝.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0-2번에 특히 2번 별표 3개 빵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 이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해야 돼요. 먼저 칠판 좀 지우고 갑시다. 앞서서 방금 전에 우리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다른 말로 접하는 경우, x축과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봤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x축하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직선, 사실 x축도 알고 보면 직선이잖아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원리만 정확하게 알면은 확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어요. 아까는 이제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하고 한 점에서 접한다, x축하고 안 만난다. 그거를 요 녀석의 판별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연립방정식의 해, 즉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게 그럼 이런 일반 직선은 어떠냐는 거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직선하고도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이번에는요, 접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끼우러졌냐? 그쵸? 접하기도 하고요, 안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아, 위에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얘는 어때요? 접하죠. 접한다. 얘는 안 만난다. 교점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결국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에 대한 얘기예요. 이 둘의 교점이 두 개다.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 없다. 교점 연립방정식의 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mx 플러스 n. 넘겨. ax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항상 교점 나오면 항상 연립방정식의 해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립한 이 녀석의 판별식이, 이 녀석의 판별식이에요.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 4의 a의 c 마이너스 이 녀석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가 만약에 0이면 한 점에서 접하는 거고, 만약에 이 녀석이 음수면 안 만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꼭 x축하고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하고도 역시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논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10-3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mx 마이너스 9라는 직선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1번 교점이 없다. 안 만난다. 2번 교점이 한 개다. 접한다는 얘기죠. 한 교점이 3번은 두 개다.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결국은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교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둘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는 mx 마이너스 9니까 넘기면 x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어냈어요. 그럼 m 플러스 4x
플러스 9는 0이에요. 이 녀석의 판별식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의 판별식을 가야 되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m제곱 플러스 2, 4, 8m 16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2하고 10 m 플러스 10 m 마이너스 2 이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그럼 교점이 없다면 뭐가 될까요? 교점이 없다면 이 자리가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되겠죠. 교점이 없으려면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되겠죠. 사익 구간으로 떨어지네요. m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m이 마이너스 10 또는 2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교점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개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데 선생님 서로 다른이란 말이 근데 두 개 이렇게 딱 집어줬잖아요. 두 개라고 딱 집어줬으니까 두 개. 서로 달라야지 두 개라고 카운트가 되겠죠. 만약에 중근이면은 두 개는 아니죠. 그게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저 안에는 서로 다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바깥 구간이 되겠네요. m은 2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0보다는 작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호. 10-4번. 여기다 할까요? 다음 두 포물선에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어머나. 공통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y는 x제곱이 하나 있고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놈이 하나 있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있어요. 뭐 대략 이렇게 그릴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에요. 이 두 직선에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의 방정식이래요. 이런 거. 얘한테도 접하고 얘한테도 접하는 거예요. 이 식을 구하래. 공통접선의 방정식. 이거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하고 연립해도 판별식이 0 나오고 얘하고 연립해도 판별식이 0 나오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1번 포물선, 2번 포물선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자, 1번과 직선을 연립해 보니까요. 바로 갈게요. 여기다 그냥 할까요? x제곱에 넘길게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이에요. 1번과. 그럼 이거에 판별식을 들어가요. b제곱 d1이라고 쓸게요. d1. b제곱 마이너스 4ac. 접해요. 는 0.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얘가 넘어와요. 그럼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4x 플러스 8 마이너스 n 은 0. d2는 m 플러스 4 b제곱 마이너스 4ac 4, 8에 32 플러스 4n 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겠죠. 얘도 만족하고 동시에 얘도 만족을 해야 돼요. 아! 여기 4n 보이죠? 아! 이 4n 대신에 뾰로롱 마이너스 m제곱을 둘을 연립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뿅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m제곱을 이렇게 뿅 넣어주니까 쉽다. 여기 m제곱 나오죠. 근데 여기 m제곱 없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m제곱. 8m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16 은 0. m은 2. 아, m은 2구나.
그러면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n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끝! 공통접선은요. 정답! y는 2x-1. 이렇게 해서 10-4번의 정답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직선을 딱 쓴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연립해서 판별식은 0, 얘하고 얘하고 연립해서 판별식은 0.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다? 연립방정식에 해. 공교롭게도 여기도 4n, 여기도 4n이 보이네요. 한 문자로 정리가 가능한 거죠. 끝. 자, 이제 오늘은 10-5번까지 해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절대값 닫고 마이너스 1은 a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a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정해지겠느냐. 자, 선생님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겠네요.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수는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물론 괜찮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대로 놓고 푸는 것보단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갈 거예요. 얘를 일로 보내봐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1이죠. 이걸 그래프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해봐요. 두 개가 뭔가 두 개의 그래프가 연립된 거야. 뭐하고 뭐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y는 a 플러스 1. 우리 공통수학 2에서 함수 배울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자, y는 a 플러스 1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상수함수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기울기 없어요. 직선 뭐 이렇게 기울기 있는 몇 x 플러스 몇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y는 얼마? y는 얼마? x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a 값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그래프죠. 얘는 절대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시작할게요. 아까 얘기했죠? 범위 3개로 나눠야 돼요. 여기다 쓸게요. 1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2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3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수를 기준으로, 즉 x제곱이 1이죠? x제곱이 1이란 얘기는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범위를 나누는 게 3개가 되죠. 물론 공통수학 2를 배우게 되면은 요 그래프를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을 또 배우죠. 순식간에 그려버리죠. 자, 먼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잘 봐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머릿속으로 하나만 생각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절대값 안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절대값 안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 하나만 생각해볼까? 0. 절대값 안이 음수예요. 절대값 안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이렇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무거나 하나만 생각해. 2 제곱하면은 4. 양수예요.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림 그려볼까요? 자, 먼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우리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또 하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도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그대로 뒤집은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하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딱 만나죠. 자, 볼게요. 칠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아래로 볼록인 녀석을 선택하래요. 저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요. 위로 볼록인 녀석을 선택하래요. 저예요. 그리고 참고로 y절편이 1, 여기가 1이에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아래로 볼록인 녀석을 선택을 하래요. 저예요. 바로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 누구를? 빨간색으로 y는 a 플러스 1을. 얘들아,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없어 아무것도. 점선은 그냥 가이드라인이야. 자,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이렇게 되면 이게 y는 a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면 다 같이 교점은 몇 개? 2개. 좋습니다. 2개. 어떨 때예요? a 플러스 1이 1보다 클 때입니다. 1번 a 플러스 1이 1보다 클 때, 즉 a가 0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는 2개. 문제에서 a 값에 따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써요. 교점의 개수가 곧 교점 이퀄 연립방정식의 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2번 만일 a 플러스 1이 딱 1이면 다 같이 교점의 개수는 몇 개? 3개.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a 플러스 1이 1이면, 즉 a가 0이면 3개. 다음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3번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즉 다시 말해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요 사이에 들어올 때 다 같이 교점의 개수는 몇 개? 4개.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니까. 4번 만일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0이면 a 플러스 1이 0이면 즉 a가 마이너스 1이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 2개. 즉 실근의 개수도 2개. 이렇게 그래프로 가는 거예요. 마무리 5번 만약에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교점의 개수는 여러분 점선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교점의 개수는 존재하지 않겠죠.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교점의 개수는 0개. 즉 실근의 개수도 0개.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바로 이걸 쓰면 되는 겁니다. A값이 변함에 따라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얘가 근이죠.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근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끝. 이해됐어요? A값이 변함에 따라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